가수 송대관이 79세 나이에 후배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가수 송대관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송대관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가 최근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그의 79세라는 나이와 맞물리며 그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작은 충격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거장인 송대관 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까지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던 그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그리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한국전쟁 중 실종된 아버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야간학교를 다니며 신문을 배달하고 이발소에서 보조 일을 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서울행 기차에 무임승차까지 감행하며 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도착한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을 보내며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손진석 사장을 만나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던 그는 나훈아 씨의 무대를 보고 영감을 받아 해뜰 날이라는 곡을 불렀고 이 곡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후에도 가수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컬러 TV의 등장과 더불어 그의 인기는 서서히 사라졌고 수입도 줄어들며 생계 유지를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배달 일을 하며 가정을 지탱했으며 송대관 씨는 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민 생활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송대관 씨 대신 아내가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송 씨는 이때 큰 자괴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샌드위치 전문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경제적 안정을 되찾은 그는 쇼핑몰을 인수해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향수병에 걸려 한국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내며 고된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명 시절 무임승차했던 기차표 값을 갚기 위해 서울역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는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건물이 부도 처리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 송대관 씨는 한남동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아내의 부동산 사업 실패로 인해 2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또다시 큰 시련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2013년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삶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송대관 씨는 많은 수입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했다고 회상하며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으로 점철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송대관 씨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번에도 또다시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아내의 투자 실패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송대관 씨는 그 시기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100억 원대의 집을 잃고 한때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매일을 고민했다고 전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결국 1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진돗개 2마리를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하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진돗개를 강원도의 한 골프 연습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진돗개들이 송 씨를 떠나며 슬프게 우는 모습에 그는 처음으로 대성통곡했다고 전했습니다. 송대관 씨는 이후 약 160억 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일반 회생 절차를 밟았고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번 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온 후 한 후배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송대관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가수의 인사를 무시했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과정에서 송 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가수 김연자 씨 측은 사실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송대관 씨는 태진아 씨와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송대관 씨와 태진아 씨의 깊은 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송대관 씨가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태진아 씨는 그에게 잠시 노래는 멈추고 편히 쉬어라 라는 따뜻한 조언과 함께 생활비와 치료비를 건넸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은 감동을 받았고 송대관 씨 역시 그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태진아 씨의 아들 이루와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송대관 씨는 이루를 아들처럼 여긴다며 그의 배려 깊은 성격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루의 이러한 따뜻한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우정 이야기 뒤에는 또 다른 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대관 씨가 김호중 씨를 언급하며 불거진 논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송대관 씨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경험을 통해 후배를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지만 김호중 씨의 법적 문제와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송대관 씨가 김호중 씨의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었다는 점과 동정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는 찬반 논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후배를 격려하려 했으나 김호중 씨의 법적 상황과 사회적 논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송대관 씨가 김호중 씨의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동정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송대관 씨의 발언은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김호중 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말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송대관 씨는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통해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지, 송대관 씨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이제 많은 시련을 딛고 일어섰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라며 팬들은 그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도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수로서의 성공을 이루어낸 그가 이번에도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이번 사건을 극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대관 씨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거나 생각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